자, 안녕하십니까. 열차 운전에 대한 다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사용하는 용어 중에 정거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거장이란 세 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역. 두 번째, 조차장. 세 번째, 신호장. 그래서 다음 중 정거장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종류 중 아닌 것은 하면 역, 조차장, 신호장이라고 해요. 가령 우리가 신호소라는 말을 써서 틀리게끔 하거든요. 신호소. 신호소가 아니고 신호장입니다. 쉬운 문제 같지만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면 틀릴 수도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거장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 주시고, 그럼 역이란 뭐냐? 여러분들이 서울역이라고 하니 서울 정거장이란 얘기는 하지 않죠. 역이란 건 뭐냐면 손님이 타고 내리고 화물을 싣고 내리고 하는 그러한 취급을 하는 곳을 우리는 정거장 중에서 역이라고 해요. 가령 우리가 지하철 있죠.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광화문 정거장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광화문역이라고 하죠. 역은 말 그대로 도시철도에는 화물이 없기 때문에 손님만, 사람만 타고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한 곳을 역이라고 해요. 서울 정거장? No. 서울역이라고 하죠. 자, 두 번째, 조차장이라고 해요. 여러분 앞에서 공부했죠? 열차 조성이란 말을 했죠. 열차 조성은 이꼬르 입판이다. 우리 공부 잘하는 친구끼리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이 조 편성을 하라고 그러면 나는 좋아하는 친구끼리 조를 편성하죠. 마찬가지예요. 열차 운행을 하는데 KTX가 막 달려. KTX에 맞는 차량을 조합하는 것이 바로 열차 조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조자가 있죠. 조성. 야, 여기서 바로 이 열차 조성에 조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조차장이라면 차량을 조성을 할 때 이 차량을 그 넓은 광장에서 열차를 조성하고 차량을 입판을 하는 곳. 다시 말씀드리면 조차장, 열차 조성, 차량은 여러분 여러 가지 입판할 때 객차가 있고 화차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조차. 이 장이란 것은 우리가 이 마당장자를 많이 사용하는데 큰 바운더리, 야구장처럼 우리가 그러한 장소를 우리가 의미하죠. 그래서 열차에 대한 조성과 차량 입판은 앞에서 공부했죠. 차량을 연결, 분리, 이동하는 작업. 이것을 입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곳을 만드는 거. 다시 한번 조금만 여러분들이 그림으로서 좀 설명을 드리면 서울역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막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기찻길이 있어요. 이렇게 뭐 차량이 흩어져 있겠죠. 이런 것들은 조그만 데는 서울역이지만 큰 테두리로 이렇게 만드는 거, 엄청나게 선로가 많고 유치된 차량이 많은 곳, 이런 것을 우리가 조차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전 조차장과 제천 조차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여객 차량을 많이 입판을 하거나 조성을 하고, 제천 조차장은 화차에 대해서 열차 조성을 하거나 또는 입판을 하는 그러한 곳을 우리는 정거장의 두 번째인 조차장이라고 해요.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 신호장은 여러분 우리 교육훈련기관 입교하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한 철도 차량 운전 규칙과 거의 비슷한데 그것도 여러분 강의를 들어보면 물론 선발고사도 좀 도움이 되고 여기 철도교통안전관리자 필기시험에도
도움이 됩니다. 교행 또는 대피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면 우리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선로가 이 단선 구간이라고 해서 하나의 선로가 왔다 왕복 크로스하는 거죠. 자, A역이라고 하면 열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정차를 딱 하고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정차를 딱 하겠죠. 이렇게 서로 A역에서 열차가 교로 되는 이런 것을 교행이라고 하잖아요. 교행을 하거나 두 번째 이렇게 하나만 선로가 있는데 여기 열차가 들어와서 앞에 정차를 하고 천천히 달리는 화물열차예요. A역에서 뒤따르는 열차가 세마호르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열차다. 그러면 A역에서 이놈이 정차하고 있을 때 씩 먼저 통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놈은 어떻게? 씩 달리는 이 열차에 대피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행이나 대피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정거장의 명칭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신호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큰 테두리에서 정거장이란 우리 역, 조차장, 신호장이라고 하고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여러분 개념 파악을 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 정거장에서 만나서 우리 여행 가자. 기차 타고. 이게 아니라 서울역에서 12시에 만나서 제 몇 열차를 타고 부산 영종도에 놀러를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조금 배운 사람이 되겠죠. 우리 카메라 감독님 생각도 저랑 동일하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신호소가 나왔단 말이죠. 정거장의 종류는 아닌데 신호소란 것은 여기 상지 신호기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상지 신호기 등 열차 제어 시스템을 조작 취급하기 위해서 설치한 장소를 말해요. 여러분 바다회나 뭐 이 회 좋아하시죠? 잘 보세요. 자, 여기 용산역이에요, 여러분. 용산역에서 이쪽으로 오면 요 횟집이 있는데 요 역이 무슨 역이에요? 노량진. 노량진역이에요, 여기. 자, 용산에서 청량리 쪽으로 가는데 전동차가 가죠. 어디로? 쭉 가죠. 이촌역이 있어요. 이촌역에서 노량진으로 이렇게 가는 또 선로가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삼각선이라고 얘기해요. 자, 삼각선인데, 자, 용산에서 먼저 열차를 노량진 쪽으로 보내요. 보내고 이렇게 칙칙폭폭 달려오는데, 만약에 이촌역에서 이놈도 열차를 보내, 칙칙폭 달려오면 이 어느 순간에 오면 어떻게 됐어요? 서로 접촉하겠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요런 곳곳에 신호기를 우리가 설치를 하죠. 요 신호기들은 이 삼각선에 대한 열차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호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엄호 신호기라고 해요. 엄호 신호기. 이러한 상지 신호기 또는 이러한 열차를 제어하기 위해서 여기 용산과 노량진 사이에 여러분 나중에 가다 보면 건물이 한 3층짜리인가 있어요. 이렇게 건물이 있고 사무실처럼 생긴 곳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호소예요. 신호소. 신호소는 이러한 신호기 또 열차를 취급하기 위한 제어 시스템. 제어 시스템은 우리가 ATS라든가 ATC라든가 ATP 등 이런 신호 방식을 제어하는 곳이에요. 이 가면은 뭐 컴퓨터로 된 연동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겠죠. 예, 그런 곳을 우리가 신호소니까 정거장의 종류에는 신호장인데 신호소라는 보기 항목이 들어갈 경우에는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호소는 말 그대로 신호를 보호하는 장소다. 그래서 열차 운행을 잘 감시 관리할 수 있도록 신호를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물, 그 장소가 신호소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철도 교통안전관리자는 대부분 여객 승무원이나 역에서 취급하는 거, 그 다음에 열차 운전, 폐색, 신호 이쪽 부분에서 우리가 출제가 많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에서 하는 이 운전 취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에서 뭘 취급한다? 운전 취급. 그렇죠. 역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겠죠. 서울역을 기본으로 할까요? 용산역에서 들어오는데 이렇게 선로가 굉장히 많아요. 들어오는 선로가. 1번부터 우리가 서울역에는 14번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건물에서 우리가 볼 때 서울역은 1, 2, 3, 4, 5, 6, 7, 14번 선로까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이게 큰 건물이 여기 있으면 왼쪽부터 1번 선으로 1번 선로로 해서 우리가 부여를 해요. 그러면 여기 용산에서 열차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1번 선에 집어넣을 것인지 14번에 집어넣을 것인지 이런 건 누가 합니까? 운전 취급을 해줘야 돼요. 어디서? 여기 서울역에 있는 로컬 사무실이라고 할게요. 로컬 원이 들어오는 선로를 지정해서 열차를 받아준단 말이에요. 이러한 거. 그 다음에 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판이라고 그랬죠. 이판. 차량끼리 올라갔다 내려온다든가 이동하겠죠. 이런 것들도 여기 있는 로컬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운전 취급역에서는 다양한 운전 취급을 합니다. 이판 취급, 열차를 받고 또 여기서 열차가 출발한다. 부산 쪽으로. 출발할 때도, 입판할 때도, 도착할 때도 이 모든 것들이 누가 담당하냐면 운전 취급역에서 운전 취급 담당자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운전 취급 담당자가 배치돼서 상시적으로 또는 비상 상황, 이례적일 때 신호나 폐색 취급, 폐색 취급은 말 그대로 열차를 보내고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운전 취급을 수행하는 정거장이 있어요. 크게 우리 서울역, 그 다음에 영등포역, 용산역 뭐 등등 큰 부산역, 대전역, 동대구역 이 큰 역에는 이런 식으로 상시 이런 운전 취급 담당자가 배치되어서 정거장에 차량 입판이나 도착이나 출발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조그만 역에서는 한 명만 근무하는 정거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전 취급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한 명이 배치된 곳도 있지만 운전 취급을 해야만이 그 역에 열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입판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 운전 취급 담당자, 역에서 역장이나 부역장이나 적임자들, 그 일을 부여한 사람들 또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 운전 취급역의 운전 취급 담당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전 취급 생략역이 있어요. 이거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가면 영문이라고 그러죠. 영문이 배치된 조그만 역, 간이역, 열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역. 직원은 배치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열차를 도착시키고 또는 출발시키고 하는 신호나 폐색 취급 이거 수행하는 운전 취급 담당자는 배치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누가 해나 이걸? 누가 하겠어요? 요거는 우리가 관제실에서 관제사가 CTC 취급을 해요. 이 CTC 취급이라는 것은 자, 여기에 만약에 이러한 이제 배선이 있다라고 하면 신호기도 있고 선로 전환기도 있겠죠. 신호나 선로 전환기나 이런 모든 조작을 관제실의 관제사가 원격 제어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운전 취급 업무를 하는 사람이 필요 없겠죠. 그럴 때는 이제 이 간이역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가 없다. 배치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영무 무배치 간이역. 직원이 배치하지 않는 정거장이나 신호소 이런 것들도 관제실에서 관제사가 CTC 열차 종합 제어 장치를 통해서 관제사가 그 역을 컨트롤 다 해버려요. 신호기나 선로 전환기나. 그러니까 요건이 필요 없는 거죠. 영무원들이. 그래서 여기 직업을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했지만 관제사라는 용어가 여기 이제 코레일 운영 규정에는 나오지만
우리가 보통 철도 안전법에 들어가면 관제사라는 용어보다는 관제 업무 종사자라는 말이 나오죠.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들인가? 여기에 있지만 철도 안전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열차 운행을 집중 제어, 열차 운행을 집중 통제, 열차 운행을 집중 감시하는 사람을 우리는 관제사, 관제무 종사자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철도안전법 21조의 3. 21조의 3이 뭐냐면 여러분, 관제 자격 증명을 받은 자가 장관의 위임을 받은 코레일 사장의 책임으로서 열차에 대한 집중 제어, 열차에 대한 집중 통제, 열차에 대한 집중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여기 가운데 점이 적혀 있는 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열차 운행의 집중 제어, 통제, 감시 이렇게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가운데 점이 찍혀 있는 이런 규정은 법은 앞에 있는 열차 운행의 집중 제어, 열차 운행의 집중 통제, 열차 운행의 집중 감시 이렇게 풀어서 읽어줘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어, 통제, 감시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어쨌든 뭐 코레일이니까 우리가 사장의 책임을 하지만 우리 법에는 열차 운행에 대해서 이런 감시를 하는 자를 우리가 관제무 종사자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앞에서 운전취급역의 담당자라는 것은 정거장이나, 정거장은 여러분들 역 감독님 역 교차장 신호장 요걸 우리가 지금 정거장이라고 하시니까 좀 풀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호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차량을 정비하는 곳, 우리가 이제 코레일 정비단이나 차량 사업소에도 운전 취급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큰 거대한 기지 내에는 여러 선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차량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동하거나 약간 분리하거나 해체한단 말이죠.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가 운전 취급자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실질적으로 신호나 우리가 선로 전환기 또 폐색 취급, 이 폐색 취급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열차를 보내고 열차를 받고 출발 도착을 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나중에 이게 블록 구간이라는 것도 있는데 열차가 한 마리만 들어가게끔 해주는 건데 어쨌든 요거는 지금 생각하지 말고 열차를 보내고 도착시키고 하는 것을 폐색 업무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가본에 보게 되면 운전 취급 책임자 이렇게 나와 있죠. 책임자는 운전 취급에 책임을 지는 사람, 관리자겠죠. 뭐 우리가 이게 역장이 있으면 역장 밑에 이런 로컬 관리원 있죠. 역장 밑에 이 사람의 책임자가 되고 이 사람은 운전 취급 담당자가 되겠죠. 이렇게 운전 취급자라는 것은 소속의 폐색, 신호 취급물을 하는 거. 계속 제가 설명을 하고 있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역이 있으면 역의 신호라든가 열차를 보내고 열차를 도착시키고 각종 선로 전환기를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운전 취급자다. 그리고 우리가 법에는 운전 취급 담당자라고 하죠. 어쨌든 역에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 우리가 일명 역에서는 로컬 관제원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 규정에서는 책임자는 역장이 있으면 운전 취급자가 있다. 이 사람이 실무 일을 하고 있다. 그 실무 일은 열차를 도착시키고 출발시키고 신호기를 내고 선로 전환기를 전환시켜주고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운전 규정에서 철도 운정 이게 좀 틀렸네요. 내가 이게 운전인데 왜 이렇게 됐지? 철도 운전 규정. 우리가 일명 운전 직업 규정이라고 한다. 직업 규정.
철도 운전 직업 규정. 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정확히는 뭐 철도 운전 직업 규정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 철도 운전 규정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운정이라고 돼 있네. 수정토록 하겠고요. 자, 9번째 운전 보안 장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운전 보안 장치의 종류에는 여러분들이 좀 가나다라 마 바사까지가 있죠. 요게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열차가 움직이거나 자동차가 도로에서 움직이거나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신호가 정지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솔직히 자동차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거리에서 차가 잘 안 오네? 휙 지나가죠. 이 신호기가 정지인데도. 그럼 사고가 안 날 확률이 있어요. 내가 가시거리 범위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근데 철도는 신호기가 정지야. 나의 열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철도 신호는 절대 신호예요. 그럼 앞에 열차가 있기 때문에 꽁무니를 들여박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추돌 사고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철도 신호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그런 거죠. 그렇게 지키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어떤 경우예요? 졸음 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체적 이상으로 기기 취급을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럼 큰일 나죠.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가 모든 동력차에는 또는 신호 시스템에는 이렇게 보안 장치를 다 설치해 놓고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관사가 운전하고 하는데 졸음해서 그러면 모든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기기를 톡 내려놓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면 1초, 2초, 3초 바로 비상제동이 체결돼요. 그만큼 철도가 안전한 거죠. 신호를 만약에 못 지키게 빨간 신호인데 그러면 1초, 2초 만에 비상제동이 체결돼서 열차를 세운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운전보안장치라고 하는 거예요. 운전보안장치. 일회사항이 발생할 때 차를 세울 수 있는 거. 운전보안장치. 자, 첫 번째가 ATS. Automatic Train Stop. 이거는 뭐냐면 자, 신호기가 이 정지예요. 열차가 가요. 졸다가 그냥 지나쳐. 그럼 여기서 따르릉 벨이 울린단 말이야. 이 운전자가 확인을 못하고 그냥 가게 되면 앞에 있는 이 열차가 추돌하겠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삐리를 할 때 아무런 취급도 안 하면 비상제동을 딱 체결해서 여기에 정차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ATS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열차 제어 장치라고 있죠. 이 자동, 오토매틱 트레인 컨트롤. 이거는 이 신호와 관계없이 앞에 차가 가고 있고 나의 차가 가고 뒷열차가 와. 이게 본열차고 앞에 열차를 우리가 선행열차라고 해요. 뒤에 열차를 후속열차라고 하죠. 근데 내가 열차를 앞에 것만 보면서 달려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 있는 이 열차가 어디 가고 있는지 여기 있는 밑에 레일에 깔려있는 이러한 지상자 통신장치가 나의 열차 쪽으로 계속 통신을 보내줘요. 통신을 보내주면 어떻게 해? 운전실이 이렇게 있다면 운전실 앞에 자 80km로 가세요 하면 이렇게 숫자로 속도 코드가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운전자는 여기 딱 앉아가지고 80으로 속도가 현시됐네? 그럼 80km 이하로 움직여. 이런 신호를 보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차 내의 숫자를 보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ATC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ATP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숫자가 현시되지만 ATP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로 형성돼 있어. 자, 여기서 맥심이 150km다 그러면 요번에는 자, 제한 속도가 80입니다 하면 막대가 이만큼 올라가. 그러면 운전자는 어떻게 해요? 80 이하로 움직이는 거예요. 요 숫자가 들어온다, 막대가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지지만 우리가 운용되는 형태는 ATC나 ATP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각조한 정보를 지상,
지상에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거 지울까요? 좀. 자, 레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중간에 침묵들이 있죠. 그 중간에 이렇게 된 차상 장치가 있어요. 레일 쪽에는. 차상 장치가 어디로? 기관차에 있는 이거 지상 장치. 쏘리. 지상자. 차에는 차상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예. 정보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뒤에 있는 이 운전자가 그 정보를 받아들여 갖고 운전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ATP, ATC, ATS 이런 것들은 운전 보안 장치 중에 열차 제어 시스템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정한 속도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감속되거나 아예 비상제동을 체결해서 더 이상 열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 그것을 운전보안장치라고 하고, 특히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철도 신호 방식과 연관되어 있는 열차 제어 장치라고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이제 운전보안장치 중에 ATS, ATC, ATP가 있는데, ATS는 운전자가 육안으로 신호기를 지적 확인을 하면서 그 속도 이하로 움직이는 것이고, ATC는 운전실에 숫자로 이 이하로 움직이는 것이고, ATP는 막대식으로 되어 있는데 막대식으로 80까지 올라와 있다. 이 제한 속도. 그러면 80 이하로 움직여요. 신호기를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 두 개는 차내 신호다. 요거는 신호기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다. 요렇게까지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강의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